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7월 27일 목요일 오후 4시 58분 비트코인 현재 3,810만원대. 간밤에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었고 이제 누구나 예상했듯이 25bp 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파월이 중점적으로 연설 내용에서 얘기한 부분은 사실상 그렇게 이제 비둘기파적이지도 않았고 매파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이제 매파 쪽에 더 가까웠죠. 왜냐면 이제 금리 동결에 대한 확실한 사인을 안 주었고, 이제 다음 FOMC가 9월 20일에 잡혀 있는데 상당한 좀 텀이 있습니다. 8월 달을 건너뛰고 이제 9월 달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9월에 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릴 수도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제 지표에 따라서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게 된다라고 한다면 동결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놓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경기 침체는 없을 것이다. 와도 좀 미미한 수준으로 올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연내 금리 인하는 없을 것, 요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살짝 이제 매파적인 분위기로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자주 나오는 패턴이죠. 주요 지표 발표 전에 심하게 내려 박아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저점 갱신하고 나서 거래량 터져주면서 아래꼬리 달아주고 나서 주요 발표, 이제 지표 발표를 하기 전까지 다시 어느 정도의 되돌림 반등.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떨어지기 직전 한번 바닥을 딛고 크게 빠졌는데, 결과적으로 요 자리까지는 그래도 터치를 해줬다라는 게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거래량이 크게 터져줬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서 또 한번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지금은 조금 더 눌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사실상 이 구간에서 추세 라인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흐름이 났었기 때문에 이 추세 흐름만 깨지 않으면 롱으로 이제 한번 쏠 수 있다. 바로 어제 12시 저녁 12시 20분쯤에 이제 새벽 3시에 빅 이벤트가 있는데 차트를 이렇게 무너뜨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위로 쏠 수가 있고, 만약에 이 추세를 깨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여기 이제 바닥이라든지 이런 구간에서의 쌍바닥 롱을 잡아볼 수 있는데, 그 이후에는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제 한번 빔을 쏴줬죠. 빔을 쏘고 여기까지 치고 지금 좀 빠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롱을 또 잡았죠. 여기서 이제 롱을 잡아가지고 오늘 아침 9시 58분 롱 진입을 했죠. 이렇게 많이 내려온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의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9시 58분에 롱 진입, 바로 요때죠. 요때 여기를 딱 손절을 잡고 진입을 했을 때 쭉 이제 올려쳐주고 지금 살짝 다시 눌리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만 넘겨주지 않으면 또 이제 하방으로 내릴 수 있다,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숏을 잡았죠. 보시면 여기서 이제 롱으로 들어가서 수익 났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목표가를 29379에서 29395 보고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9495까지 올라간 거죠. 여기서부터 쭉 이런 식으로 목표가 돌파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익이 찍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숏을 잡아서 빠지고 있는 추세고, 29215까지는 숏 추세로 갈 수 있어 보인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슈팅이 어느 정도 좀 본격적으로 나왔다라고 보기 때문에 다시 여기를 찍으로 내려갈 이제 가능성이 있고, 물론 여기를 가면 다시 튕겨져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방 쳐주고 어느 정도 다시 되돌려주고 다시 올려주고,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여기서 또 이렇게 수렴 형태가 들어가고 이후에 올려칠 것이냐 내려갔다가 또 올라갈 것이냐, 이런 방향성이 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변동성이 심화된 이런 구간에서는 타점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 찍었을 때 반등도 나올 수 있고,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갔을 때 여기서 또 숏을 볼 수 있고, 또 내려왔을 때 롱을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런 흐름들이 초반에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변동성이 들어올 때는 심하게 움직임이 나오다가 여기 점점 이제 수렴을 하게 되고, 결국에 수렴 이후에 또 발산이 어느 쪽으로 들어갈 것이냐에 진입을 하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제 빅 이벤트도 있었고 나름 이제 거래량도 많이 올려쳐주면서 반등도 세게 나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올렸다가 이제 내려가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단기적으로 숏으로 좀 더 이제 내려갈 수 있고 2926를 목표로 하지만 어느 정도 좀 이런 구간에서도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내려갔다가 이런 식으로 올렸다가 이렇게 내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수익권에 왔을 때는 익절을 하면서 가는 게 중요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수익 볼 수 있는 타점들 잘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바로 저희 영상 하단에 있는 저희 카톡방 특급 정보방 100% 무료니까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정보를 좀 받아보시면서 하셔도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금리 인상 9월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현재로는 80%로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큰 이변이 없는 한 물가도 지금 잘 잡혀가고 있고, CPI를 비롯한 이런 지표들이 조금 그래도 물가가 잡혀가고 있다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9월 달에는 동결, 그러니까 6월에 동결, 7월에 25bp 인상, 9월에 동결, 그 다음에 FOMC 11월 2일에 있거든요. 요때 또 25bp를 올릴 수도 있고 그대로 또 동결하는 분위기로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연내에 한 번 더 올릴 수는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면 이제 아직 FOMC가 3번이나 남았고 9월, 11월, 12월 중에 뭐라도 좀 안 좋은 사인이 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한 번 정도 더 인상을 할 수는 있는데 6월에 동결을 했었고 7월에 올렸기 때문에 9월은 아무래도 또 동결을 하지 않겠냐, 요런 심리, 요런 예측이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GDP, 미국의 GDP 발표하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 요런 이제 지표들이 오늘 나오기 때문에 오늘 21시 30분에도 흔들기가 좀 나올 수 있고요. 내일도 PCE 지표죠. 마찬가지로 미국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내일도 21시 30분에 발표를 되고 3.1%를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런 것도 만약에 지금 어차피 시장에서 예측하기로는 나오는 지표 자체가 굉장히 좀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롱에 유리한 쪽으로 지표가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눌러주고 내일 정도 됐을 때 내일 밤에 PC를 기점으로 다시 또 방향이 전환되는 이런 흐름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FOMC 전부터 크게 내렸다가 FOMC 전까지 올렸다가 FOMC 이후에 내려오면서 어느 정도 내려가게 되면은 크게 이제 W자 쌍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려간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숏으로 이제 수익을 나게 되면 이런 좀 땅바닥 구간, 그 다음에 지하실로 내려가게 되면서 다시 한번 또 롱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내려가게 되면서 PC랑 맞춰서 또 반등이 여기서 쌍바닥으로 터질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구간에서는 충분히 또 롱으로 다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캔들의 모양이 아랫꼬리를 어느 정도 달아줬을 때 들어가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수익권에 나왔을 때 좀 털고 나오는 식으로 매매하는 게 안전하고,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물론 좀 길게 봤을 때는 많이 내린 게 맞습니다. 지금 일봉상으로도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대로 된 반등 없이 이제 28.8K를 찍고 지금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금 긴 관점에서는 여기 저점만 깨지 않으면은 한번 시원하게 올려줄 수도 있어요. 여기 이제 낙하 지점 위로까지 한번 회복해주고 또 이런 식으로 빠지는 그림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바로 요 구간에서 그런 그림이 나왔었죠. 여기서 바닥 지켜주고 위로 한번 쳐줬다가 이렇게 빠지는 그림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런 게 나왔을 때 여기를 손절 잡고 조금 롱을 더 이제 지켜봐도 되는 그런 흐름이긴 한데 약간 단기적으로는 좀 더 이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롱을 보더라도 손절은 좀 짧게 요 정도 구간에 손절을 잡고 지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는 좀 지켜주면서 가줘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 여기서 이제 크게 윗꼬리를 달아 주었기 때문에 이 윗꼬리를 사실 이 여기에 대한 이제 부담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랑 여기가 좀 반대되는 캔들이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아랫꼬리 달고 크게 올렸다라고 하면 여기서 윗꼬리 달고 거래량도 터졌어요. 그럼 이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내려가게 됐을 때 많이 내려가는 구간 29K 근접한 구간에서의 롱 전환을 좀 생각해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 타점들은 계속 나오고 있고 타점들을 계속 잡아서 최대한 좀 단기 수익을 챙기면서 가는 게 좋다. 너무 길게 보기보다는 지금 단기 타점의 확률이나 특히 이런 변동성이 터지고 나서의 추세 변곡이라든지 차트가 이제 움직이는 변동폭 자체가 큰 구간에서는 단기로도 충분히 위아래 발라 먹으면서 좀 수익을 낼 수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주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주 주봉 일요일까지 해서 주봉이 이제 완성되는데 이런 식으로 꼬리가 길지 않고 몸통도 그렇게 크지 않고 이런 식의 음봉은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거를 필두로 해서 다시 올라가기보다는 이런 몸통형으로 끝나게 되면 뒤에 하나를 더 붙이죠. 이런 식으로 조금 약간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빼주는 몸통형 붙여주고 그 다음에 아래 꼬리 달아주는 캔들 나와주고 반등하는 추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말아 올려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아래 꼬리가 심하게 달리고 캔들이 거의 이런 T자형 캔들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다음 주에 추가적인 상승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아래 꼬리가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끝난다든지 이 캔들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애매모호하게 아래 꼬리 달았는데 결국에는 추가 하방이 여기서 나온 거기 때문에 아래 꼬리로 좀 말아 올려주는 게 추가적인 상승, 다음 주에 상승을 보기 위해서는 좀 필요한 캔들인데 아직까지는 그게 조금 미미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좀 더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어요. 1주에서 2주 정도의 추가 하락이 좀 더 나와주고, 자 그렇게 됐을 때 결국에 이들은 장기 추세선, 장기 상승 추세선의 하단을 터치하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여기서부터 어느 정도 좀 빠졌기 때문에 다시 추세를 돌려서 롱을 갈 것이다. 요렇게 보기에는 좀 이르다라고 볼 수 있고, 최소한 이번 주 주봉 마감이 어떻게 되는지 말아 올려주면서 이런 식으로 끝나면, 양봉으로 끝나게 되면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거의 이런 식으로 아랫꼬리 달면서 양봉이 여기서 들어와 주게 된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 이제 좀 2, 3주간의 상승도 우리가 좀 노려볼 수는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좀 더 하방을 그려주다가 이런 식으로 아랫꼬리 좀 길게 달아주는 주봉상에 마감봉이 나왔을 때 이후에 상승을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 FOMC부터 해가지고 GDP 발표, PCE 발표까지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큰 그런 주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나름의 어떤 흔들기는 나왔다라고 볼 수 있죠. 주요 이제 지지 구간 이탈도 해줬고, 그걸 또 다시 다 메우는 흐름도 나왔었고, 그 이후의 움직임, 그 이후에
살살살살 결국에는 올리는데 이 살살살살 올리다가 또 한 번 내려 찍는 이거, 요게 결국에는 빔 자체가 크게 보면은 한 번 나왔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 나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빔 나와주고 추세를 이제 롱으로 돌릴 수가 있다.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살살살 올리는 것 자체가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도 살살살살 올리다 이렇게 내렸기 때문에 여기서도 비슷한 패턴으로 이렇게 내릴 수가 있다. 그랬을 때 이제 28,500선에서 반등이 한번 또 세게 나올 수가 있겠죠, 패턴상. 그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또 충분히 이런 캔들의 아랫골이 달리는 걸 보면서 손절을 이런 구간에서는 사실상 손절보다는 다 잡고 나서 조금 버텨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잡았는데 이 구간에서 롱을 잘 잡았을 수 있어요. 근데 더 깨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손절이 나가게 되면 이걸 못 먹기 때문에 이 정도 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하방으로 좀 크게 빔을 쏴줬을 때는 사실상 이제 2% 정도 빼줬을 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빔이 나왔는데 내가 28,800짜리에서 롱을 잡았다. 근데 이게 28,800을 깨면 나는 손절을 해야지 보다는 28,500짜리까지는 한번 조금 보면서 물을 한 번 정도는 더 타봐야 되겠다, 요런 마인드로 했을 때 요런 식으로 내려갔다가 저점 한 번 더 깨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에서 세 번 정도는 바닥을 깨는 흐름이 찐바닥을 잡을 때 나오고, 또 중요한 게 거래량이죠. 거래량을 딱 보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건 이제 2시간 봉인데 1시간 봉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도 1시간 봉으로 엄청난 양의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양봉 마감, 아랫꼬리 이런 거 나오면은 추세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롱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이제 힌트가 되기 때문에, 반대로 이렇게 고점에서 거래량 터지면 또 하방으로 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왔는데 이런 구간에서 거래량이 갑자기 이제 크게 터져주면서 이런 아랫꼬리를 달아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다시 어느 정도의 되돌림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좀 어느 정도 봐가면서 매매를 하는 게 좀 중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일단 반등이 나오겠지만 여기서 내려박은 힘이 워낙 셌기 때문에 이런 거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 그랬을 때 좀 반등도 나름 세게 나올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반등이 사실상 좀 약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내려찍고 나서 여기서도 반등이 약했고 지금도 어느 정도 새벽에 올려 쳐주기는 했지만은 그거를 유지를 사실 지금 해주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꼬리를 달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롱을 보시더라도 여기는 손절을 잡고 롱을 보는 게 이제 맞을 것 같고, 한번 깨고 내려오게 되면은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다시 한번 또 롱 타점이 나올 수 있겠다. 그러니까 28,000에서 28,500짜리에서의 큰 반등은 한 번 또 나올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실상 빠지더라도 계단식으로 이렇게 빠지는 거죠. 그냥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의 롱, 그리고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는 또 숏자리를 보면서 매매를 하는 게 좋아 보인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FOMC가 끝났고 모두가 좀 기대를 했었던 마지막 금리 인상에 대한 여부는 또 확실치 않게 좀 끝나줬기 때문에 롱에 대한 어떤 힘이 좀 약해 보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계속해서 이제 단기 타점은 어쨌거나 이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타점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이런 구간에서 숏 잡아드렸듯이 롱 잡아드리고 숏 잡아드리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을 때 충분히 단기 수익은 챙길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원화 차트로 딱 보게 되면 이제 비트코인이 이 구간에서 여기서 바닥 찍고 쭉 들어올리고 눌렸을 때 여기 저점 딛고 다시 올린 자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쨌든 저점을 높여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점도 적게 올린 게 아니라 20%를 저점을 올려놨다라고 볼 수 있고, 이 비슷한 상승률의 패턴으로 봤을 때 사실 지금 구간이 이제 여기 저점 대비해서 15% 정도 올려둔 구간. 왜 여기서는 20%인데 그럼 20% 올린 구간에서 봐야 되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이 시가총액과 가격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초반에 나오는 이런 반등세라든지 힘의 세기 자체는 좀 약해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1000억짜리 들어올리는 거랑 여기서는 2000억짜리를 들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비슷한 힘의 세기로 봤을 때는 지금 구간에서는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지점이다. 그러니까 약간 요 구간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죠. 충분히 눌러놓은 지점에서의 한번 이제 기술적 반등, 그런 것도 지금은 일단은 나올 수 있는 차트고, 특히 원화 차트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질 때 달러 차트보다 원화 차트, 업비트 차트가 더 많이 빠졌어요. 그건 아무래도 이제 김치 세력들의 좀 매도세가 좀 강하지 않았나, 그렇게도 볼 수도 있는데, 한 번 더 밀린다 해도 이런 추세선 자리를 딛고 올라가는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즌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알트들을 살펴보면 여전히 도지가 조금 잘 지탱을 해주고 유지를 해주고 있고 추세를 꺾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어제 말씀드렸던 이 97.6원짜리만 잘 지켜주게 되면 추가적으로 좀 더 이제 올라갈 수 있다. 여전히 이제 그런 관점이고, 세타퓨엘
이런 것도 이제 주봉 관점에서 보면은 올라간 게 없다. 더 올라갈 수 있어 보인다. 그다음에 어제 말씀드린 체인링크 오늘 2.8% 올라주면서, 그러니까 어제 눌린 거죠. 어제 쭉 이제 눌리고 지금 다시 한번 올라가려고 폼을 잡고 있는 건데, 이런 것도 좀 길게 볼 필요가 있다. 체인링크가 상장 폐지된다 이런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 들어온 거래량 자체가 여기랑 상당히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바닥에서 대량 거래량 이후에 어느 정도 올려치는 흐름이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대량 거래량. 거기다가 여 구간에서 올라간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내려오고 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길을 모았어요, 체인링크가. 그래서 최소 이제 16,000원에서 18,000원까지는 쳐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좀 조만간 나오지 않겠냐. 왜냐면 너무나 많이 오랫동안 바닥을 기었다라는 것이죠. 한번 폭발할 때가 되어 보인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요런 것도 마진으로 잡으면은 현물로는 1000만원 밖에 못 잡아도 요런 거는 마진으로 한 4배 정도 롱을 쳐도 4천만원 정도는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손절을 여기를 잡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밑으로 내려가면 답이 없습니다. 여기는 깨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 기준으로 6,800원이에요 여기는 생명선입니다. 여기를 지켜줬을 때 위로 이제 상방으로 갔을 때 수익도 어느 정도 레버리지를 썼을 때 좀 크게 먹을 수가 있지 않나,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고, 알고랜드도 지금 주봉 관점에서 봤을 때 여전히 이런 것도 좀 충분히 땅바닥이다. 이 정도 구간까지 내려왔으면은 한번 또 이제 기술적으로 지난번에 좀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87% 정도 올려줬기 때문에 그거 절반 정도만 가도 200원이죠. 지금 133원 이제 바닥에서 손절가로 지정했을 때 지금 144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200원 정도까지는 쳐주는 요 정도 흐름을 좀 지켜볼 수 있지 않나. 전 그 이상 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은 익절하면서 가는 최소 목표가를 좀 잡아라 했을 때 180원에서 200원 정도는 잡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리고 니어도 마찬가지죠. 올라간 게 없고 지금 땅바닥이고 이런 것들 지금 깨면 안 되는 자리는 여기이기 때문에 요 정도 1,500원 정도 손절을 잡고 충분히 2,500원 이상 3,000원까지도 한번 목표로 좀 잡아볼 수는 있다. 그래서 알트들이 지금 비트가 오를 때 못 오르고 비트가 빠질 때 지금 비트가 빠지니까 힘을 못 쓰고 빠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알트들의 이 특성 자체가 비트가 먼저 쭉 올려주고 그 위에서 놀아줄 때 좀 알트가 이제 상승이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상 이번 비트코인이 상승 나올 때 알트들이 못 따라갔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힘을 못 쓰고 비트 상승분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미미한 수준. 근데 다만 이 구간에서의 하락폭은 굉장히 컸기 때문에, 하락한 거 대비해서 올라간 게 아직 없기 때문에 조금 상승의 관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안 올라간 것들 있죠. 이제 폴카닷도 마찬가지고 아발란체 이런 것들도 마스크 네트워크 이런 것들도 충분히 좀 더 이제 올라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FOMC 이후에 나스닥도 다시 올라가는 흐름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뭐 그렇게 이제 나쁜 신호는 아닙니다. 결국에는 나스닥이 떨어지게 되면은 비트도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나스닥이 굉장히 지금 지탱을 잘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한 번 고점 갱신을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은 사실 비트도 힘을 받아서 떨어지기 직전 자리, 여기 찍어줬던 고점을 이런 식으로 넘겨주는 흐름도 나스닥의 흐름에 힘입어서 나올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비트도 지금 쉽게 안 떨어지고 이 자리를 잘 유지를 해주는 그런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하원이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명확성 법안을 좀 통과를 시켰는데, 요거는 해당 이제 블록체인 기업이 자신의 프로젝트가 탈중앙에 있음을 SEC에 인증하고 이를 통해 CFTC의 디지털 상품으로 등록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한다라는 건데, 이게 굉장히 좀 호재입니다. 왜 호재냐면, 그동안에 SEC에서 태클을 걸었던 이유도 암호화폐가 증권이다, 이런 식으로 증권법 위반에 대한 태클을 걸면서 들어왔었는데, 결국에는 암호화폐가 상품으로 이런 식으로 탈중앙화 되어 있고 주인이 없음을 인증했을 때, 커뮤니티 기반으로 해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특성을 어느 정도 이제 닮은 상품이다라고 규정이 되게 되고 CFTC에 등록을 해버리게 되면 더 이상 SEC의 어떤 태클을 받지 않고 SEC의 관할이 아니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호재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미국의 대선 후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도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옹호하는 그런 발언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친화적인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무차별적으로 돈을 찍어내는 연준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대안이 비트코인이다,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어요. 사실상 이렇게 되면은 이제 비트코인을 들고 있거나 코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좀 지지를 전폭적으로 또 받을 수도 있고, 뭐 사실상 이 사람도 뒤에 정치적 후원을 뭐 코인베이스에서 받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런 유명 인사들이 자꾸 이런 암호화폐에 대한 좋은 얘기들을 해주는 것 자체가 암호화폐에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화 시스템에 대한 주권을 잃었는데 이를 다시 되찾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고, 사실상 이 정책이라는 거는 대중을 타겟할 수밖에 없고,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사실 또 돈을 풀어야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달러는 또 찍어낼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이 가지는 가치를 조명해주는 그런 발언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요거는 7명의 자녀들에게 2비트코인씩 사준 거고, 해당 비트코인도 아내 명의로 좀 소유하고 있다. 또 이런 식으로 또 투명성도 좀 밝혔어요. 그래서 대선 후보가 비트코인을 막 사고 자기가 사놓고 자기가 가격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요런 거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살짝 비껴가려고 요런 식의 또 이제 전략도 짰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요것도 뭐 굉장히 좀 좋은 소식일 수 있겠죠. 대선 후보가 이제 비트코인을 밀어붙이고 있고 정책적으로도 밀고 있는데 실제로 매입까지 했다라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비트코인 요 자리에서 조금 횡보를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어제 이제 상승을 굉장히 좀 급하게 해주고 또 급하게 내렸고 나름 기술적 반등을 한번 준 자리예요. 그래서 사실 이 구간에서 쉽게 안 떨어지고 한 번 더 이제 위로 올려쳐준다라면 이 자리에서 우리는 쌍고 숏 그런 거를 이제 노렸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빠지는 숏 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만약에 뭐 이대로 흘러내린다 해도 주요 지지 라인, 요 정도 지지 라인 쪽에서는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거래량입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터져주는 구간에서의 꼬리가 이제 변곡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요런 이제 꼬리 캔들들을 보면서 우리가 매매를 했을 때 좀 더 이제 확률을 높여갈 수가 있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크게 내린다 해도, 저점 깬다 해도 또 롱자리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올라가도 충분히 여기를 돌파한다라고 해도 3만 달러 저항은 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사적인 가격이거든요. 3만 달러라는 이 가격대 자체가. 여기서도 3만 달러를 잘 유지해주다가 여기 좀 폭락을 해준 거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간다 해도 3만 달러 맞고 떨어지는 이런 그림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숏을 볼 수 있는 타점이 나올 수 있는 거고, 내려가도 반등 롱 타점이 나올 수 있다. 이 안에서 최대한 좀 변동성이 살아있는 구간에서는 최대한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을 수 있고, 그의 어떤 이제 기반이 되는 지표들이 오늘과 내일 GDP 그 다음에 PC까지 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지표 발표 시간까지 올려놓게 되면은 지표 발표하면서 떨어지는 그런 움직임도 나올 수 있고, 최대한 그에 맞춘 매매를 진행하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항상 조금이라도 여러분들께 수익을 드릴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송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말에도 일을 하고 매일 12시까지도 타점을 보면서 차트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라도 도움 받아가실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